안녕하세요. 성룡의 문화산책입니다. 설 연휴는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고슴도치 길들이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름 트라우트 타르라는 독일 심리학 박사가 지은 책인데요. 저자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라인펠덴에서 심리치료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오르가니스트이며 오스트리아 도나우 대학 의학부에서 음악치료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수호천사, 존중의 마력, 많은 일을 손쉽게 만드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옮기니는 박정민님으로 연세대 동문학과와 독일 본대학 번역학과를 졸업하고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입니다. 옮긴 책으로는 인간관계 진흥, 미래 속으로, 상식의 오류 사전, 피카소의 이발사, 화장실의 역사 등이 있습니다. 출판사는 해냄입니다. 이 책은 2005년 9월 12일에 발행된 책입니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페이지 수는 257페이지입니다. 편안하게 읽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서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책 리뷰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고슴도치의 유형을 설명을 했고 2부에서는 그 유형의 고슴도치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고슴도치는 사람의 유형을 말한 것으로서 고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고슴도치에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부제에서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약한 고슴도치들을 확실히 길들이는 법이라고 적어 놓았네요. 설득도 칭찬도 안 통하는 고슴도치 인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인생이 편하려면 고슴도치부터 길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책의 뒷면에는 고슴도치들이 찔러대는 날카로운 가시에 당신의 하루가, 업무가, 인생이 고단하다면 고슴도치 인간들 확실히 상대해주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종류도 있는데요. 내 말이 옳다니까 매사를 통제하는 지배형 고슴도치,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덤비는 공격형 고슴도치, 지나간 잘못만 들추며 불신하는 의심형 고슴도치, 의도적인 침묵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달팽이 고슴도치, 친절한 척하지만 진심은 없는 위선자 고슴도치, 항상 자기만 손해본다고 여기는 희생양 고슴도치, 자신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나르시스형 고슴도치, 내가 잘 안 될 거라고 했지 매사에 부정적인 비관형 고슴도치, 대화의 주도권은 항상 자기여야 직성이 풀리는 허풍선이 고슴도치, 내가 왜 이해해야 해?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는 배타적 고슴도치. 이러한 다양한 고슴도치들이 있는데요. 지금 내 주변에는 몇 마리의 고슴도치들이 있습니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주변의 고슴도치를 찾아 길들이는 방법을 알아보고 나 스스로도 남들에게 고슴도치로 불려지지 않을지 뒤돌아보면서 책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어떤 점을 유의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도울 수 있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에게 느끼는 실망스러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이들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는 관계 단절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없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루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결국 이 책은 인간의 내면과 삶의 방식, 의사소통 유형, 정서 상태, 겉보기에는 조화로워 보이는 관계 속에 감춰져 있는 분열이나 공격성 또는 침묵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탐구 여행인 셈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고슴도치일까요? 그 예를 보면 직장 동료 두 사람이 만났다. 한 사람이 인사했다. 별일 없나?
그러자 나머지 한 사람이 대꾸한다. 꼭 무슨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말투군. 두 친구가 만났다. 한 친구가 말했다.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그러자 다른 친구가 비아냥거린다. 언제는 좋았어? 대학생 두 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 학생이 물었다. 졸업 논문은 어떻게 돼가? 그러자 다른 학생이 기분 나쁜 듯 쏘아붙인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냥 물어본 건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네가 내 신경을 건드린 것만 빼면. 이웃집 여자 두 명이 길에 서서 수다를 떨고 있다. 한 여자가 물었다. 지금 몇 시나 됐어요? 그러자 다른 여자가 이렇게 말한다.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지 그래요. 아무런 악의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질문을 했다가 상대방이 질문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바람에 황당해질 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슴도치들이라고 합니다. 고슴도치 신드롬이란 그 자체 하나만으로는 별 특색이 없지만 관계 형성에서 특정적인 방식의 개별 징후들이 동시다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유형을 알아두면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왜 똑같은 상황에서 저마다 다르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부에서는 고슴도치 신드롬의 10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2부에서는 다루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배적이고 남을 컨트롤하는 유형.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유형. 자기 자신만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남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도 있지만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혹시 다루기 힘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향이 있지 않은가? 항상 우위에 서려고 한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지배하려고 들고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화가 날 때만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변화나 예기치 않은 일을 싫어하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한다.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남의 사생활을 염탐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초라한 모습을 절대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며 엄격한 규율과 원칙을 필요로 한다. 남을 컨트롤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규율을 지키도록 엄격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이고 자신이 갑작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힐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때문이고 컨트롤이나 자제를 통해 자신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할지 못 배웠기 때문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인 생활 신조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알고 자신이 어떤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존중받기를 애타게 원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끝없는 강박관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슴도치 신드롬 두 번째 유형입니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유형. 사나운 개처럼 어떤 사람이나 주제를 너무나 단단히 물고 늘어져서 다시 놓아주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특징을 가진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항상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높은 위치에 있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남들로부터 착한 사람이긴 한데 한번 화가 나면 폭발해버리니까 조심해야 해 라는 평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잘 찾아냅니다. 성질 좀 죽여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실컷 성질 부리고 나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받은 만큼 똑같이 되갚아줍니다. 공격적인 행동 뒤에 감춰져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사귀던 사람과 지금의 배우자를 자주 비교하고 상대방의 흠만 찾으려 합니다. 열등감을 느끼고 반드시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느낀 대로 행동하고 자기 성격이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린 시절에 멸시나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옛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기 탐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밖을 향해 불이 켜져 있고 자기 내부를 향한 불빛은 너무나 흐립니다. 멸시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나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각성제가 자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음의 상처나 흉터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이용합니다. 다음은 고슴도치 유형 세 번째, 의심이 많고 비판적인 유형.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에 관해서는 놀라울 만큼 기억력이 좋고 무엇이 뜻대로 잘 안되는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유머 감각을 상실하고 신체 접촉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습니다. 실수를 지적당하면 모욕을 느끼며 마음에 오래 담아둡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남을 지켜볼 수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알고 있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남을 불신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자신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감추고 있습니다. 부모의 실수에 대해 여전히 사춘기적인 비판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정서적인 공허를 채우고 겉모습은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자신을 하찮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느낍니다. 부정적인 예측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자신의 불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신도 신뢰받지 못합니다. 창의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시선이 해결책보다 문제 자체에만 쏠려 있습니다. 다음은 고슴도치 네 번째 유형입니다. 말수가 적고 가까워지기 힘든 유형. 건드리면 집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달팽이 같은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남의 시선을 피해 숨는다.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기를 거부하며 모르겠다는 말을 잘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말을 하지 않고 쉽게 불안해합니다. 남이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느낌에 쉽게 사로잡히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면 긴장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야기하며 나는 못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한 사람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달팽이로 만드는가? 평소에 주위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찮고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결정 내리기를 두려워하고 침묵의 벽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도피를 통해 안전해지려고 했으며 소극적인 공격 방법으로 대항합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자신도 모를 때가 많으며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친절한 척하는 유형. 다음과 같이 너무나 친절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기가 힘든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힘겨루기나 편가르기란 없고 되도록 갈등 상황은 피합니다. 뭐든지 좋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다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며 자책합니다. 나라면 이러이러할 텐데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변명을 즐겨 늘어놓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명을 믿습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할까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애정은 거칠애처럼 보이고 획일적입니다. 버림받거나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공격성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친절하게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의 친절 뒤에는 강인한 성취욕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 철학은 원만하게 타협하는 것과 자기 몸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기도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먹을 걸 나눠줄 처지가 아닙니다. 6번째 고슴도치 유형입니다. 자신을 불쌍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유형. 남들이 항상 자기를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고민거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는 늘 유혹만 당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듭니다. 현재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되기 위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에게는 불평하고 하소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내 처지보다는 낫다고 말하기 좋아합니다. 자기는 항상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양 유형의 게임 규칙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한다. 희생양 역할은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감추기 위한 것이며 상대방에게 특별한 관심과 보상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좌절감을 자기 연민으로 완벽히 위장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낙에 살며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며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 흑기사를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7번째 고슴도치 유형입니다. 자아도취에다 이기적인 유형.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고슴도치와 같이 살다 보면 언젠가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생각을 했을까? 라고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형을 보면요, 주위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기가 있으며 사람들 모두 자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나, 그 다음도 나, 맨 마지막이 남들이라는 것이 이들의 원칙입니다. 특별 대우를 요구하며 VIP 자리에 있어야 편안한 기분입니다. 자신의 가치 이하로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자주 듭니다. 남들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기를 좋아하며 누군가 자기 안부를 물으면 아주 장황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무슨 로마 황제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아도취에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의 성공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 본 적이 거의 없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증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와 패배이며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그들을 거짓으로 꾸미게 만듭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 비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신의 본 모습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삶이 자신을 위해 충분히 많은 것을 준비해두고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며 욕심과 자만심을 리더의 필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도 남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8번째 고슴도치 유형입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유형.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좌우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유형은 예, 하지만 이라고 대답하는 버릇이 있으며 신보다는 머피의 법칙을 더 믿습니다. 특히 아침에 기분이 안 좋고 여행을 가야 할 경우 벌써 며칠 전부터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얘기니 딱 들어맞으면 뿌듯하고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말하기 좋아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진작부터 내가 뭘 했어? 그럴 거라고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항상 원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못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지면 그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이러한 비관적인 태도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자기 명이 짧아진다 해도 반드시 안전한 길을 추구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자신감이 강화되지 않아서 콤플렉스가 심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결정하며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합니다.
걱정을 함으로써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납니다. 신뢰가 부족하며 부정적인 생각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선택 가능성을 보지 못하며 외로움, 허기, 짜증, 피곤함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부정적인 말로 표현합니다. 9번째 고슴도치 유형은 극적으로 과장하는 유형입니다. 자기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하고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제공합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활기가 넘치고 의문이 생기면 꼭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이란 최대 속력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는 지금이 중요하다. 어제 내가 무슨 말을 떠들어댔건 상관없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 철학입니다.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이러한 허풍선들의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남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느낌에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주인공일 때만 존중받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일 때만 자기 자신이 느껴지고 자신에게 깊은 고통을 주는 감정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딴 쪽으로 돌립니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감정과 접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욕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솔직하지만 상대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친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화 상대보다는 자기가 연출하는 것을 봐줄 증인이나 관객을 찾으며 내적인 공허에 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고슴도치의 유형입니다. 배타적이고 참을성 없는 유형. 조금만 너그러워지면 사실 아주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대방도 다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에서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어리석음을 경멸합니다. 자신을 봐주는 것 같은 모양새를 결코 좋아하지 않으며 가리는 음식이 많습니다. 혐오스럽다든가 싫다는 말을 자주 하며 사람들은 그들을 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기를 좋아하며 쉽게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식당에 들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를 찾습니다. 그럼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는 왜 생길까요? 자기 가치의식이 건전하게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멸시당한 데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배타적인 태도로 감싸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겉으로 우월한 채 합니다. 상대방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배타성은 자기 가치의식이 약하다는 증거이며 상대방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약하다거나 열등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납니다. 남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을 특별하고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민에는 열등하고 무능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대할 때도 너그럽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고슴도치의 10가지 유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슴도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하는 시간이 딴 때보다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욕심에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2부 영상 고슴도치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조만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